평일 기준 5일에서 7일 사이에 채무자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박사TV의 백우연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열받고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채무자놈들이 카톡에 골프 치는 사진도 좀 올려놓고요.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이런 사진들 올려놨을 때 저한테 상담하는 과정 속에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열받아 죽겠다. 이 새끼 내 돈 안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하고 골프 친다고 카톡에 사진도 올려놓고 이런 상황을 올 때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나 진짜 돈 한 푼 없다. 배째.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자가 하는 얘기들 중에 채무자가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건지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 찾아서 끝까지 압박해서 채권 추심을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재산조사입니다. 이 재산조사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채무자랑 싸운다고 표현을 좀 해보면 우리가 채무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이 채권 추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많은 채권자분들께서 착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판결문만 받으면 채무자가 돈을 다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변제기한까지 기다리면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소송에서 판결문을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오히려 숨어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는 우리가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확보되어 있는 거지 진짜 채무자하고의 싸움은 판결문을 확보한 이후에 또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진정한 채무자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의 채권에 대한 권리만 우리가 확보했을 뿐이지 진짜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받는 과정들은 이 채권 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채무자 통해서 돈을 뺏어오든 아니면 압박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했으면 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심이라고 하는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채권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채무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은 알고 있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대출은 있는 걸까? 혹시 나 말고 다른 채권자는 있는 게 아니야? 혹시 지분이 있는 걸까? 자동차는 있는 걸까? 이런 채무자의 변제 여력을 파악하는 거가 재산조사의 핵심인 건데요. 보통은 채권자들께서 채권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법원에서 신청하는 재산명시가 있을 거고요. 또 저희처럼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채권 추심 전문가가 근무하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알아낼 수 있는 신용조사, 이 두 가지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백 팀장이 근무하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무자를 재산조사해서 어떻게 채권 추심에 성공하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채권자들이 흔히 진행하는 이 재산명시는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이제 나를 공격해야 되는 거네 라는 마음이 들고 그 이후에 재산명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도 다 돌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신용조사는 우리가 채권 추심을 접수한 이후에 평일 기준 5일에서 7일 사이에 채무자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이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제1금융권 은행도 있지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사 또 저축은행 계열에 있는 은행들 이런 은행까지 다 합치면 3,000개가 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채무자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때는 단위농협을 사용하고 있는 거면 농협은행, 방학동지점, 농협은행, 압구정지점 이 은행을 특정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제3명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3에서 6개월 정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시작하기 전에 이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특정할 수 있고요. 뭐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마찬가지고 뭐 저축은행 계좌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단인유업 같은 이런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 은행들도 일주일 안에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개설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개설 정보를 확보해서 이 체크카드를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또 신용카드는 언제 발급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고요. 이러면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발급 기록들을 보면 채무자가 지금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채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이 부채라는 것은 금융권 부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용조사로 확인해보면 채무자가 은행에 어떤 대출이 있는 건지 그게 카드론 대출인지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쓰는 건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쓰는 건지 언제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받았고 잔금이 얼마 남았다라는 내용들을 신용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신용조사 기록들을 보면 채무자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추심행위 하면서 조금만 압박하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내 돈을 변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항도 알 수 있고 이 대출 내역들을 보면 이 채무자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혹시라도 우리 말고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그게 뭐 금융권 대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축은행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 간의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걸려있을 수도 있고 또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국세청이나 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걸려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가 뭐 은행에 빚이 있는지 카드값이 연체가 되어 있는지 뭐 대출은 연체 중인 건지 과거에 연체는 발생했지만 지금은 다 납부한 건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뭐 국세청이나 지방세나 이렇게 세금 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장에 등록이 된 게 있는 건지 개인 간의 소송사건들로 인해서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고 있는 건지라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채무자의 부동산 현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명시처럼 뭐 3에서 6개월 동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 현황을 확보할 수 있고 자기가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 정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채무자가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는 채권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한테 부동산 근저당을 잡아놨다던가 아니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를 당했던 기록이 있다던가 아니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 상대로 경매를 했던 기록이 있다던가 이런 부동산의 권리 의무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채무자의 소득 추정 금액과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 파산 정보들은 채무자가 혹시 우리 채권 말고 다른 채권의 연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했던 기록은 있는 건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혹시 부채를 탕감받아서 납부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혹시 파산을 했던 파산자인 건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사건 번호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소득 추정 금액도 알 수 있는데요. 금융회사, 그러니까 외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하는 나이스 KCB에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소득 추정 금액들을 확보하면서 이 채무자가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지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내용들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부동산도 나오고 신용카드도 잘 쓰고 대출도 잘 갚고 있고 이러는 채무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백 팀장이 다루는 채권들을 잘 보면 채무자가 대부분 연체가 많고 과거부터 세금 체납에다가 개인회생도 했던 사람이고 파산도 했던 사람이고 이런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쪽에 넘어오는 채권들의 90% 이상은 다 신용불량자고요. 그 신용불량자 상대로 해서 이 백 팀장은
곧잘 회수도 하고 제가 수익 활동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이 자료로만 조사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신용조사 기록들은 우리가 추심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로만 이용해야 되는 거고, 추심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실제로 채무자를 만나보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 또 채무자의 직장도 방문하고 자택도 방문하고 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재산명시나 신용조사로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보다 너무나 소중한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했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미 다 신용불량자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가기 전부터 무자력자였다라고 하면 이 신용조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형사고소도 해보고, 또 채무자와 또 이 백 팀장이 또 만나서 녹취도 하고 하면서 형사로 엮을 수 있는 추가적인 약점을 잡아서 형사고소를 하고, 또 형사고소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압박을 느끼면 이 채무자는 변제할 여력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연대보증인을 추가해서 또 공증도 작성하고요. 이런 추심행위들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채권 추심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지, 재산 명시에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뭐 신용조사를 해봤더니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 추심을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은 채권자가 이 채권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채권 추심에 대한 전문가가 채권자와 잘 호흡해서 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꼭 성공하겠다라는 의지가 잘 만났을 때 채권 추심을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권 추심은 그냥 법집행만으로 회수하고 하는 건들이 아닙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가져오는 수금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끊임없이 채무자와 심리전하고, 때로는 오르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채권자가 저희 회사에 의뢰를 시작했을 때는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 확률이 0%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추심 의뢰하면서 이게 0%에서 100%까지 만들어내는 작업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자와 저와 추심 계약을 통해서 같이 호흡하고 의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0%에서 100%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용불량자라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채권 추심 담당자와 상담부터 꼭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추심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요. 이 골든타임은 채권이 발생된 이후에 3개월인데요.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하거나 은닉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거는 채권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채권 추심의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재산조사, 또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백 팀장이 하는 신용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가볍게 좀 들어봤고요. 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잘 했을 때 성공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답을 정해놓고 이 채무자 재산 없고 신용불량자니까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채권 받아내겠다, 이런 마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우리 채권자들, 또 돈을 받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스케줄 잡아서 방문하시면 제가 많은 얘기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좋은 주제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